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라왔던 40대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유치원을 하던 엄마의 영향으로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왔다고 자부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컸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일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고, 제 인생 그렇게 평범하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결혼 전 상견례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저희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결혼하고 나서까지 그 무시가 이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 친정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며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애 못 낳는 것도 유전 아니냐? 네 엄마가 너 낳으려고 엄청 힘들었다며? 그 나이에 널 낳은 거 보면 너도 유전 아니야? 우리 집은 씨가 귀한 거 알지? 만약에 애 못 낳았다간 넌 그대로 소방 맞을 줄 알아. 내가 당한 시집살이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여. 엄마는 때가 어느 때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그래. 아무리 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 잡았어도 그렇지. 그만하셔요. 너 애한테 벌써 조종당했냐? 네가 또 집에서 뭐라고 시켰어? 안 그러던 애가 너 들어오고 나서 부쩍 그런다. 제가 뭘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저 힘들게 가진 게 어떻게 책 잡힐 일이 되나요? 억지 쓰지 말아주세요. 전 철수 씨 믿고 이 집에 시집 왔고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대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말조심 좀 해주세요. 뭐? 억지? 너 내가 그럼 너 뒤잡듯 잡고 싶어서 억지 쓴다는 거야? 뭐야? 너 말하는 거 진짜 무섭다. 아주 날 잡겠어. 맞잖아요. 전 제가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이랑 정말 고부지간 이상으로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지방이지만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었어서 그랬는지 할머니가 기세가 대단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전까지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본인이 당해온 세월들을 똑같이 저한테 되갚는 듯 했어요. 아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았죠. 옛날 시대와 요즘 시대가 정말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요. 너네 엄마가 제주도 갔다 왔다고 귤 한 박스 보냈더라. 아니야, 아무리 지금 쉬고 있어도 그렇지. 사돈 집에 귤이 뭐니? 제주 특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서 배우고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야. 이거 귤 도로 가져가라.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엄마가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님이 귤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머님도 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면 안 먹는 거지. 넌 항상 한 번에 내 아는 버릇이 없더라.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를. 누가 그러래디? 너네 엄마가 너 늦둥이로 낳고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형편없는 거 같으니라고. 우리 땐 찍소리도 못했어. 이유 없이 화내는 시어머니에게 찍소리 못할 이유는 없죠. 제가 뭘 잘못했다면 사과드리는 게 맞는 거지만 잘못한 게 없는걸요. 그리고 귤 안 드신다고 하니 가져갈게요. 저희 친정엄마도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앞으로 어딜 가더라도 이런 거 사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어차피 뭘 사드려도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 달에 통영 가시는데 전달할게요. 거기 굴이 맛있잖니. 굴 좀 사서 보내라고 해라. 굴은 싱싱하고 맛있잖아. 근데 나이 드셔서 뭘 그렇게 싸돌아 다니신대니? 싸돌아 다닌다뇨.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시장 보러 가셨는데 남한테 우리 어머님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실까 하면 좋으세요? 말을 할 때 거르지 않고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사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 보이는 듯 하셨고 오히려 저희 사이만 악화될 뿐이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엄마에게 가서 투덜거리며 할 때는 그래도 어른이니 엄마는 저보고 늘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딸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화도 안 나냐고 가끔 볼멘 소리도 하긴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이해해주라고 저를 다독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도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는데 남편 생일 때 엄마는 넥타이와 그리고 상품권을 선물로 주셨었고 이것을 시어머니가 알고 화를 내셨답니다. 너네 엄마 집에서 노니까 이런 게 우스운가 보지? 어떻게 사위 첫 생일에 상품권이 말이 되냐고. 딸밖에 없는 집에서 아들 하나 생겼으면 더한 걸 해줘야지. 내 친구 아들은 장모한테 차 한 대 선물 받았다더라. 근데 상품권이라니 진짜 격 떨어진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럼 저도 비교해 볼까요? 제 친구는 생일에 시어머니가 에르메스 백 사주셨대요. 차 한 대 값이죠. 뭐? 너 지금 나한테 사달라는 거야 뭐야? 네가 예쁜 짓을 해야 사주지. 그리고 네 따위가 그런 가방이 어울리기나 하니? 그럼 철수 씨는 뭘 그렇게 잘해서 저희 엄마가 차를 한 대 뽑아주셔야 하죠? 이제 꼴랑 결혼한 지 8개월이에요. 너무 과하시단 생각은 안 들어요? 결혼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역시 화가 난다고요. 너 안 되겠다. 내가 이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눈 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연? 연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하다하다. 엄마 아빠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연소리를 시어머니한테 듣네요. 시어머니는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며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행동이나 모션도 안 나오고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째려보며 전화를 하셨답니다. 사돈이시죠? 저 철수 엄마입니다. 우리 철수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상품권은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예 해주질 말든가. 꼴랑 상품권을. 하다못해 차라도 한 대 뽑아주지 못할 거면 컴퓨터라도 한 대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딸내미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답니까? 이건 저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집을 얼마나 개똥으로 봤으면 이러냐고요.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까? 유치원 하셨다고 얘긴 들었는데 아주 꽝이네요. 사돈, 저 역시 많이 참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 생일에 상품권 50이 작습니까? 참, 너무하시고 큰 걸 바라시네요. 선물은 마음인 거지. 어떻게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우리 딸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다 참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우 없이 전화하시는 것만 봐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다 짐작이 가네요. 저 역시 사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어이구, 실망? 전 애초에 우리 아들이 당신 같은 딸 집에 데리고 올 때부터 실망이에요.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인물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하다하다 버릇까지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들쑤셔? 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 옆에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리기가 싫었고
그저 도끼와 악밖에 안 남았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하지 못하면 평생 시어머니에게 잡혀 살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나가라니까 뭐하고 서 있어? 철수 오면 네가 이 집이 싫어서 제 발로 나갔다고 할 테니까 다신 우리 보지 말자꾸나. 아니요. 제가 왜 나가요? 전 철수 씨랑 살 거고 이대로가 좋은데 어머님이랑 엮일 일만 없으면 저 역시 행복해요. 오호라. 끝까지 여기서 살겠다는 거냐? 난 너 같은 며느리 싫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며느리 누가 좋아해? 어머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며느리라고 무조건 내내 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머님은 그냥 절 싫어하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상인진 모르겠다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빚 없고 제가 뭐가 모자라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시겠어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라면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지. 내가 다른 거 바라니? 며느리면 시애미한테 무조건 복종 내내 하라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면 꿈뻑 절이라도 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싹퉁 바가지가 없어. 이게 맞는 거니? 옛날 얘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머님,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왜 아랫사람이라고 다 어머님께 복종해야 하는 거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어머님은 억지만 쓰시잖아요. 조선시대에 제가 떨어져 내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시어머니와는 앙금이 남은 채로 결말이 나진 않았어요. 매번 볼 때마다 절 안 이꼽게 보시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여전했답니다. 이제 책 잡을 게 없어서 친정이 못 산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에게 대들었어요. 너희 엄마 뭐 옛날에야 유치원 운영했던 거지. 지금은 뭐 별거 있니? 그때 상견례 때 보니까 옷도 허름해가지고 그게 너한테 다 가는 걸 왜 모를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옷도 못 입고 죄다 싸구려만 입는 거 아니야.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저희 엄마가 검소한 건 맞는데요. 왜 이런 걸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차려입으면 사치스럽다고 욕하셨겠죠. 내가 무슨 일부러 책 잡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네 엄마 추리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냥 네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엄마, 그만 좀 해요. 듣는 내가 지치네. 성훈이한테 왜 그래요? 내가 어느 누굴 데려왔어도 엄만 그러겠지. 그만 좀 하세요. 성훈이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모욕하지 마요. 내가 성훈이 어떻게 보라고 이래. 그래, 너도 김씨 집안 핏줄이지. 김씨들은 다 똑같아. 이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쪽을 주니? 엄마가 정도껏 하셔야 제가 그만하죠. 성훈이가 뭘 잘못이 있길래 이러겠어.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잘 지내봐요.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완강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다고 한들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 정도로 절 미워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였기에 결혼식장에서 뵙지 못하였던 터라 결혼 전에 잠깐 뵙고 왔었는데 그땐 너무도 저에게 잘해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이해가지 않았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전 기쁜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님은 제 임신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부려먹을 만하니까 임신을 하니? 뭐 임신했다고 주방일 못한다는 말은 말아라. 나 때는 다 했으니까 저것부터 날러.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나약해서 좀만 임신하거나 이러면 바로 휴직하고 집에 들어앉는다더라. 넌 그러지 마. 우리 철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니? 다닐 때까지 다니다가 육아휴직 쓰거나 그러라고. 알겠지?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첫 손주인데 애정은 없으신가 봐요. 이런 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어머님 행동이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섭섭한 건 네 사정이고. 아참, 너 임신했다는데 네 친정은 뭐라도 해줬니? 그쪽도 첫 손주인 거 아니냐? 뭐라도 안 해줘? 임신은 저랑 철수 씨가 좋아서 한 건데 뭘 바라나요? 그저 예뻐해주면 저야 감사한 거죠. 어머님도 예뻐해 주세요. 어머, 아무것도 안 해줘? 구질구질하다 진짜. 친정이 못 살면 이래서 안 좋은 거야. 손주를 떡 안겨줬으면 차라도 뽑아줘야지. 또다시 차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엄마는 임신을 축하한다며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고 하였고 그렇게 남편,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넷이서 엄마가 예약해놓은 청담 5성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시켰답니다. 워낙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어서 그런지 입덧이 있음에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어. 너 여기 음식 좋아했잖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덧은 괜찮니?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 여긴 언제 와도 맛있다. 철수 씨, 맛있지 않아? 여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거든. 아, 그러게. 너무 맛있다. 근데 오실 때가 됐는데 참 늦으시네. 내가 한번 나가서 기다려볼까? 소식이 없어서. 그러게. 오시는 길이 막히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 오시면 우리 같이 나가서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뭔 모임인지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식구들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보통은 인사 먼저 해야 옳은 상식인데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저희 엄마에게 또 비아냥대며 말씀을 하셨고 그 모습에 또다시 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돈 어른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던데. 암이시오? 고질고질한 양반이 여기 청담 레스토랑에서 밥을 다 먹다니. 혹시 이거 우리 아들이 사는 밥은 아니죠? 철수 너 네가 사는 거 아니지? 아니 사돈 말 좀 해보세요. 여기 사돈이 사는 거 맞죠? 여기 한 끼에 얼마인데 이런 데서 밥을 다 먹어. 우리 철수 생일에 꼴랑 상품권이나 해줘 놓고 여기서 밥이 넘어가요? 아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일단 식사하시러 오신 것 같으니 우린 나중에 얘기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겠네.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지난번부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어이구, 그렇게 쌍심지를 커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솔직히 뭐 돈벌이나 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진 엄마로서 심히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까봐.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막말을 이어갈 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있던 엄마의 지인 되시는 분이 저희를 눈여겨보시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먹기 전에 인사를 나눴던 터라 계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아줌마.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협회장님께 무슨 말버릇이 그래?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막말을 하죠? 협회장이라니? 뭐꼴랑 유치원 동호회 협회장이나 하나 보지? 옛날에 유치원 한번 운영한 걸로 더럽게 긁어먹네. 이분 누리자선단체 협회장님이잖아요. 이곳저곳 요양원에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고아원도 다니고 얼마나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대해. 협회장님, 왜 듣고만 계세요? 진짜 제가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자선단체? 먹걸랑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적선 한번 하나 보죠? 참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척을. 저희 엄마가 누리자선단체의 협회장이란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란 듯 하였지만 그럼에도 기죽지 않는 심호였고 그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남편의 할머니가 고함을 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벌벌 떠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체가 밝혀지자 시어머니 반응이 대박이었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가 꾸린 자선단체는 여러 요양원과 보육원에 봉사를 나가는 단체였고 그곳에서 할머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이 진심을 다해 봉사를 하는 저희 엄마를 보고 할머니는 너무 기특하다며 이름을 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도 나누셨던 거죠. 그러다 사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초대를 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남편이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시할머니를 만나 뵙게 되는 자리였어요. 역시 넌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이제 하다 내 손주 며느리한테 그러고 감히 사돈한테 이렇게 막대해? 그래놓고도 내가 널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욕심, 네 눈빛 다 마음에 안 들었다. 애초에 네 아들 꼬셔서 이 집에 눌러 앉은 것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간질 하려 했던 것도 다 들키고도 네 잘못이 없어. 그래놓고 너도 시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이유 없이 손주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이제 뒷방 노인네 같으냐? 너라네 어쩜 좋을까? 어머니, 아니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어머님 몰라서 그래요. 얘가 얼마나 되바라졌는데. 아, 되바라졌다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 말만 들으라고 윽박에 우리 집에 차 한 대 사오라고 그렇게 애를 시집살이 시킨 게 누군데 내 딸이 되바라졌대? 내가 이걸 알면서 왜 참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철수랑 성은이 잘 지내길 바라니까. 부모라면 이게 정상 아닌가? 웬만한 인간들 많이 겪어봐서 충분히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철수야 미안하다. 그래도 니네 엄마인데 참을 수가 없어.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해요. 알겠어요? 감히 내 딸을 괴롭혀? 시할머니 앞으로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요양원에 지내고 계시는 신세지만 그래도 언제든 늘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끔 아버님이 들르며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곤 했던 거죠. 시집살이를 엄청 당했다던 시어머니는 사실 애초부터 아버님과 할머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다 여러 번 걸렸었고
집에서 부리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아 늘 시할머니께 꾸중을 들었다고 했어요. 제 버릇에 못 주듯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저를 이유 없이 잡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내가 장인 장모님 보기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님은 평생 남들에게 봉사하시는 분이셔. 엄마처럼 늘 그렇게 사람 하대하고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요양사 선생, 우리 그만 가지.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하다하다 사돈한테까지 무례함을 저지르다니. 사돈 어른들, 제가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드릴게요. 노인네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난 지 오래라 결혼식도 그렇고 힘도 없어서 누워만 있었더니 저렇게 날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돈들 인성들을 뭘로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님이 왜 사과를 하셔요?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돈은 아주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네요.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었고 그 자리를 박차며 나가고 싶어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온 지인들 또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대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날 때쯤 저희도 같이 나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가 괘씸했는지 중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는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해놓고 시아버님에겐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자 시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였지만 별다른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철수한테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시집 와서 얼마 안 된 저 며느리년이 이 재산을 다 차지하는 꼴을 보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정말 미워하시는 거 아는데 이건 아니죠? 너를 되돌아봐라. 나이 먹고도 그러는데 내가 널 뭘로 믿고. 됐다. 넌 끝까지 날 실망시켰어. 다신 보지 말자꾸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여태까지 어머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왜 참았는데요? 더러워도 참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땡전 한 푼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직도 시집살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고 이제야 내 세상 찾았나 했더니 이게 또 저를 괴롭히세요? 그래요. 어머님은 늘 저보고 못됐다고만 하셨죠. 너무하세요. 널 되돌아보라고 했지? 이 집에 들어와서 네가 한 걸 생각해. 약자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 난 정말 싫어. 내 마음 돌리려거든. 철수 와이프랑 그리고 그 집 어른들께 당장 사과드려. 알겠니? 대신 진정으로 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 시어머니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여야 했어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사과셨고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할머니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전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른이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미안했고 죄송했네요. 시어머니한테 당연 세월이라고만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성은이를 잡았어요. 다 제가 잘못해서 어머님이 절 꾸짖으신 건데 그게 다 시집살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성은아, 미안했어. 아닙니다. 지금 사돈이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웃으며 잘 지내보아요. 네, 어머님 저도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도록 노력하고 이젠 어머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저 역시 대바라지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철수 씨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뱃속 아이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그제야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신 듯 하였어요. 저 역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이 얘기를 할머님께 해드렸답니다. 할머님도 제 마음이 풀어졌으면 됐다고 하였으니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산부인과를 다녀오던 길에 호떡을 사가지고 시어머님 댁에 들르니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듣고 기함하는 줄 알았답니다. 전 서둘러 이 내용을 즉시 핸드폰 녹음기에 녹취를 하였고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사과하는 척 했지 뭐. 제깟 것들이 별 수 있어? 내가 이 앞으로 재산만 떨어져 봐. 재산 분할 신청하고 이혼할 거야. 뒷방 노인네가 또 머리를 쓰고 나를 팽하려고 했나 본데 내가 누구야? 나 절대 이대로 못 물러나지. 철수도 결혼했겠다. 이랑 이혼하고 내 세상 살 거라고. 내가 사과하면서 얼마나 이가 갈리던지. 쟤까지 것들이 뭐라고 나를 조아리게 만들어? 노인네가 빨리 죽을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혀 아주.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해서 얼씨구나 했더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해준 적이 있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었나? 진짜 친절머리가 나 아주. 고고한 척하는 노인네. 내 며느리도 똑 닮았다니까 그 노인네랑. 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봤자 인간들이 다 똑같지. 강량약강 아니겠어? 이 녹취록을 남편에게 먼저 들려줬고 그 다음 시아버지, 시할머님에게 들려줬답니다. 시할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에 이번 일도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놀라지 않았고 시아버님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할머님은 많은 재산을 제 남편 이름으로 해놓음과 동시에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셨답니다. 시아버님에게는 작은 건물을 하나 해주셨고 시아버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의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욕심이 많지 않았던 분이었어서 그런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더 적극 추천하신 아버님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님은 붕괴를 하게 되었고 녹취록을 들려주자 찍소리도 못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 사람 아닌 건 알았다만 어쩜 이렇게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않는지. 그래, 넌 나를 계속 탓하겠지. 평생 탓하고만 살아라.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격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랬겠니? 아니다 그래. 너도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너랑은 풀고 가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야박하게 한 거, 그래, 나도 미안했다. 하지만 약자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사람이 얄짓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조금이라도 깨우치길 바랄게. 어머님은 한평생 저를 싫어하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님이 정말 싫고 진절머리 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야박하신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사실 어머님도 할머님에게 미움받던 서름 때문에 많이 복받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시할머니가 조금 이해를 해줬다면 어머님은 어땠을까? 오히려 너그러워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오열하는 어머님이 조금은 안타까웠답니다. 할머니도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으셨고 어머님도 이제 지쳤는지 저를 괴롭히지도 욕심있게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님은 그래도 제 아이를 보고 방긋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한번 안아보신 그 해에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머님은 후회하며 진정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었고, 시아버님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지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하단 말은 듣고 가셔야죠. 이번 주에 이랑 와서 깨우치고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는 건가요? 어머님은 한평생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가시는 건 아니죠.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다 죄송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랑 모든 걸 풀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기다려주시지 않고. 그만해 여보. 어머님도 아마 다 아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좋게 보내드리자고. 어머님이 그래도 마지막엔 당신에게 원하던 모습을 보고 가셨을 거야. 나도 죄송하지 뭐.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다 내 무능함에 벌어진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호르몬 영향으로 눈물이 나는 건진 몰라도 어머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느껴졌었거든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어머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진짜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고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져서 저도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우리 다 잊고 진짜 새로 시작해요. 전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아들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제 마음이 다 녹던데요. 어머님, 그동안 저도 너무 되바라지게 행동한 거 죄송했습니다. 진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미안했어.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야 느낀다.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고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다 곱씹어 보니 나 잘되라고 한 말이었지 뭐야. 에휴, 더 이상 이런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지. 정말 잘 살아보자. 우리 다 잊고. 저흰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그 덕분에 아이가 5살인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시집살이 결혼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된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만큼 잘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제 발로 시댁에 자주 찾아가고 있어요. 어머님도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냐며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아직 살아갈 세월이 많으니 그 전의 세월은 잊고 행복만 가득 꾸려나가 보려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시며 기특해 하신답니다. 제 사연을 읽고 답답하셨을 분도 있으시고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부 갈등을 극복하고 나니 세상 행복한 게 시댁살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늘은 기분이랄까요? 화창한 오후에 제 이야기를 써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화창한 오후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볼 나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니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세월이 20년이나 흘렀고 저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10살 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 딸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저는 불면 날아갈세라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키웠었어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도 덜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른인 제가 언제나 배려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새엄마라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기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지만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분명 저를 부를 때는 엄마라곤 하는데 껍데기만 엄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가정부인 것 마냥 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집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딸은 항상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답답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접근을 시도하려 해도 딸은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옛날이 그리웠었죠. 항상 참아왔고 기다려주며 뭐든 들어주려 했던 제가 결국 폭발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딸에게 터뜨리게 되면서 위태로웠던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딸이 왜 그동안 저에게 벽을 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어렸을 때처럼 따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기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면 고맙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전부터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네.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친딸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너는 나에 대해 진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진심을 봤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딸과 행복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라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딸이 아닌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교수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좋게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 내가 교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야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아닌 당신과 지영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 당신 말 잘했다. 20년 함께 살아왔으면서 아직까지 지영이 성격을 몰라? 벌써 30살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뭐든 다 해줬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고 생각해. 한 번 안 내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면서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봤자 어차피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엄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나랑 결혼했을 때 지영이가 신생아도 아니고 10살이나 됐었다고. 벌써 알 거 다 아는 나이였는데 당신을 엄마라고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이상한 거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듯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마음을 열겠지.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지영이 성격 뻔히 알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며 그만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많이 당황스러웠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친아빠인 남편이 저 대신 대화를 해본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고 그때부터 남편과도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얻지 못한 채 서로 침묵하며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딸은 저를 대할 때와 다르게 남편과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지내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에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늦은 저녁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다른 거 하나 안 바라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한 날들만 상상했었는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탈을 하고 싶었는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제가 걱정됐는지 며칠 전화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맴돌았던 것도 딸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 한 통은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시도한 건데 정작 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없던 시간 동안에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고 밀려있는 집안일들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과 딸이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오길래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둘은 아주 살판 났나 봐.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지영이 너는 어디를 들어가? 엄마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내가 너를 예의 없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른 앞에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도 오지 않더니 뭘 잘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당신 없는 동안 집안 꼴을 봐봐.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다 당신이 혼자 자초한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당신이 계속 삐딱하게 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몰라? 우리는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당신 혼자 차려 먹어.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밖에서 같이 먹기라도 했었을 거 아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이면 안 될까? 그리고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가뜩이나 사이 안 좋다면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제발 하루라도 조용하게 좀 살자. 집에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영이가 남자 하나 집으로 데려올 거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나 봐. 그런데 그때도 얼굴 붉히는 모습 보여줄 거야. 자식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가오는 법이야. 결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한 적 없었는데 주말에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지영아, 방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에게 주말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며 알아서 음식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뒤 잘 거라며 더 이상 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죠. 도대체 저는 이 집안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남편과 딸이 저를 대하는 건 그냥 가정부로밖에 안 보였네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통보만 하는 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방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에게 온갖 인상을 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저 집안에 가정부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싫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제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도 아니면서 엄마 역할 하려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는다고요. 제가 그래도 엄마라고 말해주는 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더 넘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랑 나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언제까지 제가 다가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려올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음식만 준비해주고 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 붙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엄마는 말 그대로 엄마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더 할 말 없으시죠? 그럼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가슴 아파하는 제가 꼴보기 싫은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확실하게 딸의 마음을 알게 된 저도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일단 손님이 오는 거니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주기로 했었죠.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음식을 준비했고 딸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터라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버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아줌마, 앞에 음식 비어져 있는데 빨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얘기한 거야? 지영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줌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를 여태껏까지 키워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새아줌마? 뭘 그렇게 놀라신 듯 쳐다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선우 씨,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셔서 결국 결혼하셨다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까지 옛 추억에 빠져 사신다니까. 아줌마, 제 말 안 들려요? 음식 채워달라니까요. 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었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 앞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딸과 저는 더 이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져 있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준 뒤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와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딸의 뺨에 손이 올라갔을 테고 더 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방에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서로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방에까지 새어 들어왔네요.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오면서 크게 바라는 것 없이 20년의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무료 봉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딸과 남편은 그 남자에게 서둘러 결혼하길 원했고 저 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배웅까지 해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가 집 밖을 나가자마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거 아냐?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 딸의 얼굴에 손이라도 올려 붙여야 됐다는 거야? 내 딸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그냥 좋게 웃어 넘기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이었으면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을걸? 어찌됐든 새 아줌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딸한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새 아줌마나 새 엄마나 똑같은 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일단 당신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원래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상처되는 말 주고받기도 했다가 나중엔 다시 용서하고 사는 게 가족이지.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뭐만 하면 얼굴 붉히고 화를 내니까 내가 다 숨이 막힌다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 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더 이상 이 집에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겼고 남편에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는데 저 혼자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하길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딸에게 좋게 얘기해 보겠다며 갈라서는 건 또 싫다고 매달리길래 그 모습이 더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잃을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건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거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뒤에 남편에게 결국 이혼 서류를 건네며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다며 이혼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길래 집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소파 쿠션 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종이 하나가 보이길래 제가 보면 안 될 걸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밀친 뒤 쿠션 밑에 있는 종이를 꺼내든 순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은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 이름 뭐야? 왜 당신 이름만 들어가 있고 내 이름은 빠져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고?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당신 전처가 청첩장에 이름을 박아놨냐고? 언제부터야? 당신 나 몰래 전처 만나고 있었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친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한다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영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한 번뿐인 결혼식에 친엄마가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데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것뿐이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 옆자리에 내가 아닌 전처를 앉히겠다는 거네. 20년간 당신 아내로 살아온 나는 그동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지영이 어딨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해. 그렇잖아도 아빠가 전화해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청첩장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너를 키워준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키워준 엄마보다 결국 낳아준 엄마라는 거니? 그래서 청첩장에 내 이름이 아니라 친엄마의 이름을 넣은 거고? 너는 정말 나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준 적이 없는 거구나? 너 마음 이걸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두 번 다시 엮이지 말자. 나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고 살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은 와 주셔야죠. 20년간 엄마 딸로 살아왔었는데 멀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잊지 마시고요. 식사도 하고 가세요. 꽤 비싼 음식들이라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엄마도 인원수에 포함은 시켰어요. 더는 남편과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박혀있던 전처의 이름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딸과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아왔던 만큼 남편과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결혼식 날 참석하게 되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전처가 남편 옆에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다가 예식 5분 전에 퀵 배달이 도착했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딸은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길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딸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저도 딸과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분명 몇 번이나 경고했었는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그 건물은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처분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건물을 왜 처분하신다는 건데? 당신이 거기에 병원을 크게 개원할 수 있게 해준다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조건 때문에 결혼 허락해 주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아직 처분된 거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친엄마랑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과 함께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건 전부 다 저희 친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요. 친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빠를 꼬셔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으니 제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여태까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다고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여태 내 친자식도 안 낳고 너와 차별할까봐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건만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 너가 내게 솔직히만 털어놨어도 금방 오해가 풀렸을 것을.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변명은 이미 늦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 전부 다 회수해 가도록 하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능력도 없는 교수직 너희 아빠 꼬시려 했겠니? 너희 아빠가 나를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서 받아준 거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너나 너희 아빠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회수해 간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친엄마랑 너희 아빠랑 오순도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렴. 딸은 저에게 애원하며 주기로 했던 건물은 줘야 한다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랑 측에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파투를 냈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친모가 뒤에서 이간질시켜 문제가 커진 거라고 딸이 화를 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중요한 상가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그동안 깜빡 잊고 살았다면서 용서를 구하며 제가 결혼식에 자리를 빛내달라고 옆에 있던 친모를 남편은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친모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건 전처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그 자리에 전처와 살림을 차린 남자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지 남편과 전처가 서로 뒤엉켜 있자 전처의 남자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으로 낳았던 제 딸은 의사가 된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며 건물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친모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것도 한심하지만 저와 마음을 터놓고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본인들이 선택한 삶 어쩌겠어요.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서 뒤늦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저를 좀 더 가꿔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돼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모두들 당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도련님 입에서 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도련님 결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건 정말 추하다면서 잘 됐다고 서둘러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도련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서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서둘러 일정을 잡길 원하셨고 돌아오는 주말에 시모의 부탁으로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도련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때묻지 않아 보였고 시모도 마음에 들으셨는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방으로 도련님과 여자를 안내했어요. 시모와 함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내어준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모의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쏟아지는 질문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서로 가까워지면 좋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던데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랬어. 내 아들이 여자 보길 워낙 돌같이 여겨서 내 생에 결혼하는 건 못 볼 줄 알았다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집 식구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엄마는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부터 하면 어떡해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이 사람 부담스럽겠어요. 석진 씨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건 맞는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다가 부서도 틀려서 마주칠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가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 또한 분위기에 취해 예비 동서를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던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옆에서 설거지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치우다 보니 어느새 도련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한자리에 다시 모인 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상견례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 나이도 있지만 예비 동서에 대한 호감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죠. 도련님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결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양가 집안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만나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약간 걱정스러워하고 있자 시모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친 말을 뱉으셨어요. 좋은 시간 다 보내놓고 왜 초를 치는 거야? 너희들은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지 교환했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도 있잖아. 내가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했어?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이 불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동생이 한 번 더 신중하게 바라는 것 뿐이라고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했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보다 새로 들어오게 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충분히 느꼈지? 우리가 모두 모여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동안 안 좋았던 거 다들 알고 있지? 임신이 안 돼서 애까지 입양한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강박증까지 생겨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면서? 여린이를 사돈댁에 맡겨놓고 오라고 한 게 다행이지. 여기 있었으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니?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닦고 짜증냈을 게 뻔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지.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시작인 거죠? 입양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데려온 거고 입양아가 아닌 제 친딸이라고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 보고 온 거지 엄마 얼굴 보러 온 줄 아세요? 갑자기 안 좋아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어버렸다는 걸 직감한 남편은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는 아침부터 도와주려고 온 애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결국 처음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안 좋게 끝나고 말았죠. 시모는 상견례 일정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한마디 하신 뒤 등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친정집에 들려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손자를 원했던 시모는 서둘러 주길 원하셨지만 임신이 계속해서 되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들려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다 보니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이런 저를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입양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의견에 처음으로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시모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다 키워놓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며 격하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상태라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려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 시모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이는 모습이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었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제 딸에게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모는 입양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딸이 장애까지 가지게 되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를 더 막대하셨어요. 서로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온 시간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죠.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고, 저희는 도련님을 생각해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욕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시모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부려먹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왜 상견례장에 가서 인원수를 채워야 돼? 나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볼 생각도 없고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말에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상견례에서 또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 없어도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김에 이용하려고 예비 동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시모의 성격을 잊어버린 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었을 뿐 시모는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네요.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으니까 늦지 말고 인원수 채우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어머님, 그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데려왔었을 때 많은 걸 준비하신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었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보다 되려 저희한테 상처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오지 않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말까지 해주길 바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충격인데 그렇게 반대하던 입양까지 해놓고 나한테 좋은 말 듣겠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내 마음 풀리려면 아직도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 전까지 내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움직이도록 해. 상견례 날 늦지 말고 오거라. 내 막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 잊지 마. 시모는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자 바로 열을 내면서 상견례 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약속된 날짜에 상견례 장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께서 먼저 자리를 채우고 계셨어요. 예비 동선의 가족은 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꺼냈지만 시모는 저희를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여린이를 왜 여기에 데려온 거니?
상견례 망칠 작정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어디 가셔야 한다고 선약을 잡아두신 상태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린이가 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안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제 딸에게 꼭 싫다는 표현을 하셔야겠어요? 네 딸이지 내 손녀는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우리 집안 상견례에 참석했는데 화가 안 나겠어? 조금이라도 분위기 안 좋게 만든다면 무조건 밖으로 내칠 줄 알아.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게 애 단속 잘해라. 시모는 제 딸이 상견례 장소까지 따라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시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쓸데없이 열내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동선의 식구가 도착을 하면서 서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씻고 오자 시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며 자제시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자 동선의 가족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제 딸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린 다음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보다 안쓰럽고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박증 증세를 보이며 상견례 흐름이 끊어지자 예비 동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제 딸이 손을 씻으러 또다시 화장실을 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가서 중요한 자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고 잘 타이르고 있는데 뒤따라온 예비 동서가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 형님, 여린이가 아무리 강박증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인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통제는 하셔야죠. 왜 이렇게 절절 매세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대화도 끊기고 분위기도 좋아지려다가 또다시 어색해지니 저도 솔직히 너무 힘이 빠져요. 다들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인 만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린이가 형님 친딸은 맞는 거죠? 웬만해선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친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자리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좀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강박증이라는 병이 쉽게 제어가 되고 고쳐지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어요? 저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참석한 거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친딸이 맞냐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배려해 주지 못한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심해달라고만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본 동서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상태로 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동서의 상견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상견례가 끝나길 바라며 제 딸과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예비 동서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예비 동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해 당황스러울 뿐이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제 딸을 걱정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예비 동서의 진짜 성격을 본 것 같아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사람의 성향은 전부 다 다르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딸 여린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심적으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강박증 증세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그런 제 딸을 보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결국 답답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동서가 제 딸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벌써 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도 오지 않고 있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온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긴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남편에게 제 딸을 데려간 뒤에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최대한 멀리 있는 보육원에 놓고 오라고 했잖아. 확실하다니까.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걸 모르겠어? 나도 엄청 놀랐다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손목에 화상 자국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육원에 보낸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보육원이라고 한 거야? 여린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강하게 잡더니 화장 자국에 대해 물어보며 무섭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설마 동서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당연하죠. 저는 저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인데 둘 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여린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당신을 계속 찾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제 딸에게 들었던 말과 예비 동서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려주자 남편도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양가 집안 모두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결국 제가 두기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니 양가 부모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왜 내 손녀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거야? 그리고 통화를 했다던 그 남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서둘러 상견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내 딸이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것도 동서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작정 모른다고 발뺌하면 지금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분으로
석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인 예비 동서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도련님이 동서의 팔을 붙잡으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 부모님들께서 도련님의 팔을 내려치며 동서를 보호했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서둘러 상견례 장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 집안의 행동을 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보인 행동은 보육원에서 데려온 제 딸의 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비 동선의 가족들을 멈춰 세우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고 여린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보육원에 보낸 게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지금 벌어진 상황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새아가랑 내 아들의 결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거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여린이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의 관계에만 집중해 주자고요. 인생 별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린이가 받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할게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방금 벌어진 일은 덮어두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린이는 어차피 큰애 자식이잖아. 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둘의 결혼 진행하거라. 애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도련님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모와 도련님은 결혼을 강행하려 하지만 예비 동선의 가족은 조금의 죄책감이 있는지 보육원에 버린 내 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상견례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친모라는 걸 강하게 거부하던 예비 동서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느 날부터 멀리에서 저희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모라 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제 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신생아 때 한 번 버렸는데
두 번은 더 쉽지 않겠어요. 어떤 성격인지 전부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하네요. 만약 그 여자가 자기의 친딸이라고 데려가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 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겠죠?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버린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요즘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중이네요. 시모도 그렇고 그 여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